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예후를 개선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3, 4기 자궁경부암의 인삼양탕은 예후를 좋게 한다는 대표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그런 약인데, 특히 어떤 연구까지 되어 있냐면 PET-CT를 여러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죠? 전이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PET-CT는 가장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0.5cm까지. 일반 CT는 1cm 이상만 보이는데 PET-CT는 0.5cm 이상 보여요. 그걸로 평가를 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봤다는 거죠. 진행성 부인과암의 완전간해는 CR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CT에서 완전히 암이 안 보이는 걸 완전간해라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완전간해 5년 되면은 완치라는 판정을 하는 거고. 이 PET-CT로 평가한 이 진행성 부인과암의 완전간해 뭐래요? 도입률을 증가시킨다. 그냥 항암을 하는 것보다 인삼양탕을 항암하고 같이 했더니 완전간해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2011년에 발표가 일본에서는 되어 있어요. 하는 것도. 부인과암에 참 좋겠다, 그죠? 예후를 개선하고 완전간해를 잘 유지한다고 돼 있고. 그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항암의 부작용을 일단 경감을 시켜요. 항암을 어떻게 해요? 감량하지 않고 예정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에요. 고농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거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항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줘서 항암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로 항암 부작용을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항암 부작용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한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항암 부작용으로 항암을 중재하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한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한암한의학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방 쪽에 있는 학회가 대한암한의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한의대 교과서를 만드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역시 이 학회 같이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서 암의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를 주로 많이 수록을 해드렸고, 예, 오늘 제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중에서 특히 말초신경 장애라든가 식욕부진, 여러 가지 안정성 피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는 2024년 12월 달에 대한암한의학회 초청으로 근거중시 한약 암치료 임상활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의사분들에게 이제 보수교육을 강의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우분들은 암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 치료라고 하면은 주로 이게 항암 치료를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보통 암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암 치료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암 치료에 따라오는 여러 부작용을 줄여주는, 이런 부작용을 이제 줄여주는 것을 보통 암 보조요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항암 중에는 대학병원에서 많은 약을 이제 받아오시죠. 뭐 오심고토를 낮춰주는 약, 손발 저린 거를 줄여주는 약, 통증을 줄여주는 약, 수많은 약을 가져오실 건데, 그 약은 암 치료의 보조적인 치료예요. 보조적인, 그죠?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욕을 촉진하는 약, 여러 약을 받아오시잖아요. 그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암 치료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작용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하면 항암을 유지를 잘 못하고 또 이 부작용만 남아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초진 환자 지금 오늘 3분을 뵀는데, 한 분은 항암 부작용 중에 있다가 나오는 혈수판 감소증을 양방에서 해결을 못해서 항암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3번 만에 멈췄는데 3기인데 1년 만에 재발 전이가 와서 바로 4기가 됐는데 지금도 항암을 못해요. 혈수판 감소증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방쪽에서 도와줬으면은 항암을 끝까지 하게 해줬으면 또 결과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한 분은 무서워서 현재 항암을 못 하고 있어요. 역시 대장암 3기였던 분인데
항암이 체력이 안 돼서 수술하고 나서 공교롭게 오늘 또 그런 대장암 환우들이 오셨었는데 항암 3기인데 수술한 지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3기인데 무서워서 체력이 안 올라가서 체중이 너무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울렁울렁거려요. 항암도 안 했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번에 장마비도 있었고 수술 합병증으로. 이때 체중이 너무 떨어지니까 항암하면 체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중이 안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항암을 못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최근에 MRI 찍어보니까 간에 뭐가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강하려고 한방에서 많이 도와주신 약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유튜브에도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여러 번 강의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대학병원 얘기만 들으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고 이러면 부작용이 오는데 보통 항암은 나눠서 하죠. 그죠? 보통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주기라고도 하는데 요 몇 번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독성 때문에 만약에 독성이 심하면은 항암을 못 해요. 쉬면은 몸 상태는 올라가요. 그죠? 항암을 쉬면 올라가요. 몸 상태는 좋으니까. 그러나 또 안 좋으면 또 항암을 줄여요. 감량한다고 표현합니다. 줄인다. 줄이고 또 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암이 잘 듣지 않겠죠. 그죠? 항암 부작용을 잘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항암을 중지하는 일이 벌어져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못하거나 또는 항암이 잘 안 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암 부작용을 못 잡는. 여기서는 양방 치료만 했을 때 항암 부작용을 못 잡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양방만 있는 게 아니고 한방에도 있고 그것이 근거가 있다라면 암 치료에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방약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이 부작용을 잡는데 근거가 있는 한약이 있다면 몸 상태도 좋고 항암도 안 줄이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몸도 보강되고 항암도 높은 강도로 할 수 있다면 항암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되느냐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한약이 그래서 검증됐어요? 한약 먹으면 간 손상 된다는데 안 그래요? 신장이 망가진다는데 안 그래요? 심지어 오늘 오셨던 분은 뭐라 하냐면 한약을 먹으면 암이 성장한다고 주치의가 그랬대요. 절대 먹지 말라고. 인삼 먹지 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인삼이 들어간 약들이 암을 면역을 높여주고 많은 이런 백혈구 떨어지고 수많은 증상을 호전하는데 인삼이 들어간 약이 대단히 많아요. 왜 획일적으로 인삼을 쓰면 안 된다라고 잘못 가이드를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그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를 대시는 게 모든 암 환자한테 적용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케이스에 가지고 그런 걸 전체 암 환자한테 확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암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고농도로 항암을 줄이지 않고 휴약하지 않고 감량하지 않고 한약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기본적인 주제예요. 자, 보시면 이거 일본말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일본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 있는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모르고 암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서 번역기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런 연구가 있는지 모르세요. 대부분의 대학병원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모르세요. 이 연구가 있는지.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일본은 의대에서 한약을 의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대가 566시간을 의무 교육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1시간도 안 배워요. 한약에 대해서. 일본은 모든 의대가 의무 교육이라 교육 교재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 이거는 가고시마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한방 강좌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대표 내용이 뭐냐면 암 완화 치료. 아까 제가 보조 치료라고 그랬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 증상,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인삼 양용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고시마 대학의 이제 요 내용 이제 이 사진이고요. 자, 여기서 첫째, 요 일본말로 된 걸 그냥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인산연탄은 이 대표적으로 기와열을 모두 허할 때 쓰는 보약이에요. 이건 한의학적인 표현인데, 기가하다는 건 뭐냐면 기운이 빠졌다는 거예요. 피로하다는 거. 혈여하다는 거는 흔히 저희들 표현해 백혈감수, 빈혈, 혈수판 감소를 혈여하다고 한방에서는 표현해요. 하는 것들은 모두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치료에서 범용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범용, 널리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런 약을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건 십전대보탕, 그죠? 보진탕, 많이 설명드렸죠? 그 중에 인삼양탕 역시 이 대표적인 보약이고, 진행성 자궁 경부암 환자의 예후를 개선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3, 4기 자궁 경부암의 인삼양탕은 예후를 좋게 한다는 대표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그런 약인데, 특히 어떤 연구까지 되어 있냐면, PET-CT를 여러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죠? 전이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PET-CT는 가장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0.5cm까지. 일반 CT는 1cm 이상만 보이는데, PET-CT는 0.5cm 이상 보여요. 그걸로 평가를 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봤다는 거죠. 진행성 부인과암의 완전간해는 CR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CT에서 완전히 암이 안 보이는 걸 완전간해라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완전간해 5년 되면은 완치라는 판정을 하는 거고. 이 PET-CT로 평가한 이 진행성 부인과암의 완전간해 뭐래요? 도입률을 증가시킨다. 그냥 항암을 하는 것보다 인삼양탕을 항암하고 같이 했더니 완전간해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2011년에 발표가 일본에서는 되어 있어요. 하는 것도. 부인과암에 참 좋겠다, 그죠? 예후를 개선하고 완전간해를 잘 유지한다고 돼 있고. 그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항암의 부작용을 일단 경감을 시켜요. 항암을 어떻게 해요? 감량하지 않고 예정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에요. 고농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거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항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줘서 항암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연구가 있냐? 부인과암뿐만 아니라, 여성기암에도, 비뇨기과암에도, 이 부인과암도 마찬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 후에나, 수술에도 대표적인 제가 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인삼양탕은. 이거를 수술 후 증상을 경감시키고, 항암의 증상, 방사선의 증상을 다 경감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수독성도 낮춰요. 백혈감소나 빈혈이나 혈수판 감소도 낮춰주고, 간 손상도 낮춰줘요.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간암 환자들도 써요. 이 항암 중에 간 손상을 줄여주려고. 그런 거 모르셨죠? 대표적으로 간암에 쓰는 약이고 간염에도 쓰는 약이에요. 인삼양탕은. 그리고 전신 상태 회복을 해줘요. 몸을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야, 암 전체 영역에서 얘가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일본의 사람들은 수많은 이 연구는 40년 이상 해놨어요. 일본 의사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대는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대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한약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심지어 얘는 인삼이란 말을 아예 표방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인삼양탕이에요. 그런데도 인삼을 쓰지 말라고 왜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인삼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전 그 의견엔 반대합니다. 자, 그럼 세밀하게 볼게요. 그런 연구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연구예요. 이거는 오사카 의대의 산부인과에서, 일본은 의대 산부인과에서 항암 중에 한약을 써요.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항암 중에 한약을 법적으로 못 쓰니까 그냥 양약만 써서 부작용을 잡으려고 하지만, 일본은 연구를 하고, 왜? 의사만이 한약을 쓸 수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표준요법이 파크리탁시알 카보프라틴,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세계 표준이에요, 전 세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 서울에서 하시든, 울산에서 하시든, 부산에서 하시든 똑같은 항암을 해요. 파크리탁시알 카보프라틴이 이걸 하는데, 이게 최근에 처음 치료할 항암이든 재발됐을 때든 이거를 첫 번째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처음이든 재발이든. 그래서 이거를 해서 문제는 주요 호중구 감소가 주로 발생해요. 백혈 감소 중에 호중구 감소가. 이 둘 다 호중구를 많이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항암이에요. 특히 카보플라틴, 골수현상에 심하게 유발을 해요. 혈액 독성, 그 외에도 손발을 감각을 마비해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울렁울렁거리는 게 부작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치료 중지를 만생할 수 있고 지연을 일으킬 수 있고 약제를 감량하게 해서 이걸 종종 경험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래서 이걸 약자로 TCO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인삼연탕을 쓰면 뭔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 연구를 당연히 궁금해서 해볼 수 있겠죠. 오사카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팀의 연구예요. 이 항암, 즉 파크리탁셀이라고 하는 거하고 카보플라틴의 이 항암을 할 때 정도가 좀 가벼운 권태감이나 식욕부진 빈혈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예를 줬어요.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3사이클 이상 시험하면서 보통 6번 정도 하기 때문에 6사이클까지 얘를 꾸준히 복용을 시켰어요. 인산양탕을. 평균 나이는 62.9세였고요. 신체 활력 지수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이거 했을 때. 그리고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특히 자궁 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50% 했고 또 난소암도 한 40% 했고 보통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 두 개만 한 게 한 85%. 베바시주맙이라고 해서 아바스트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보통 재발하거나 전이 된 경우에 얘를 같이 붙여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했던 게 15% 정도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연구는 2009년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런 진행성 난소암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카보플라틴을 3주마다 하고 파크리탁셀을 주 1회씩 계속하는 요법을 기본적으로 많이 했을 때 골수 억제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호중구 감소증이었어요. 한 88% 정도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양방 치료만 했을 때예요. 그리고 빈혈은 한 44%, 혈소판 감소증도 38%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농도로 했을 때는 92%까지 호중구가 감소해요. 농도를 높였을 때. 자주 하고 농도를 높였을 때. 기존 평균적으로는 한 88% 나오지만 그리고 3등급, 4등급 좀 심한 빈혈은 역시 기존에 그냥 가볍게 하는 건 44%지만 고농도로 하면은 빈혈도 69%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농도를 높이면은 근데 왜 농도를 높이고 이렇게 자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용량이나 이런 밀도가 안 줄이고 한 경우가 생존율이 더 향상되어 특히 진행성인 경우, 3, 4기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다라는 보고가 2009년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암을 안 줄이고 농도를 높일수록 더 좋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 양방 치료만 했을 때 부작용을 한 방에서 좀 더 이걸 낮춰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인삼연탕을 썼더니 어떻게 봤냐면 혈액 독성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오는데 평균적으로 3, 4등급이 오는 것을 보면 호중구 감소는 인삼연탕을 쓴다고 해서 많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안타깝게. 백혈 감소죠. 호중구 감소는. 그런데 확실히 좋아진 거는 일단은 빈혈은 훨씬 더 예후가 좋았고요. 발생 빈도가. 혈소파 감소는 0%입니다. 0%. 3등급, 4등급 발생이 아예 안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이 혈소판 감소증은 상당히 인삼연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호중구 감소증이 이렇게 발생하면 호중구 감소증에 얘가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이 또 다른 연구인데 이 항암제 부인과암을 대상으로 했더니 3등급 이상의 회복되는 기간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3등급 이상에 떨어지더라도 인삼연탕을 쓰면 5.2일 만에 회복이 되는데 안 쓰면은 10.5일 만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똑같이 떨어더라도 얘는 훨씬 더 짧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복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골수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 2배가량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비혈액 독성은 뭐냐면
기운이 없고 울렁거리고 식욕이 없고 구내염이 있고 신장 기능이 저한, 일단 신장 기능 저한 없어요. 아예 없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간 기능 이상 요건 한 2명 정도 10% 정도가 그레이드 1이에요. 그레이드 1은 SALT라는 수치가 100 아래로 그레이드 2, 3, 4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인삼양탕의 부작용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의 내용이. 카보플라틴이나 파크리탁스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간독성이 안 오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감각신경장애는 그레이드 1이 한 55%, 그레이드 2는 1명 정도. 상당히 떨어져. 보통 3등급, 4등급은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항암을 용량으로. 이따가 나오지만 그런 건 발생하지 않았어요. 삶의 질을 다 높여주는, 그죠?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발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뭐해서? 피로하고 구역질 나고 식욕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은 빈도로 발생을 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연구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이런 항암을 했을 때의 독성은 이렇게 88%, 44%, 38%가 인삼양탕을 안 쓴 경우에는 이런 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인삼양탕은 이런 혈액성 독성을 감소시켜 주더라. 그리고 비혈액 독성 모두 빈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상당히 암 환자분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운이 안 빠지고 부작용도 없고 혈액 독성이 없도록 일반적인 평균보다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예요. 자, 이 연구는 난소암인 경우 71회를 대상으로 이 난소암 아까 말씀드린 항암 똑같다 그랬죠? 파크리탁스, 카보플라틴 이런 거라 그랬어요. 이런 걸 하면 뭐가 문제냐? 오래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삶의 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분이냐면 사기환우들이에요. 항암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적 독성. 그죠? 아예 6번 하고 딱 끝내버리면 딱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삶의 질. 이거 항암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문제의 심각성인데 지금 아까 인삼양탕을 쓴 거는 보신 대로 6사이클 동안 삶의 질이 처음 안 왔던 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똑같이 유지가 된다. 삶의 질. 놀라운 결과죠. 삶의 질 확 떨어지는데 누적이라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인삼양탕을 이런 파크리탁스, 카보플라틴하는 여성암이 같이 썼더니 유의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항암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암을 하지 않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죠? 이 연구는 인삼양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다 떨어져요. 손발도 저리게 만들고 식욕도 없게 하고 많이 힘든데 이것을 유지하게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항암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 인삼양탕이라는 약이에요. 특히 여성암에 아까 말씀드린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하는 분들은 이 설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대학병원에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인삼양탕을 쓰게 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먼저 쓸 약이에요, 이 약이. 법적으로 못 써서 그 대학병원에 한의사 한 명도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 연구는 또 어떤 연구냐면 난소암을 처음 치료한 아까 말한 파크리탁스, 카보플라틴이라는 이 항암을 할 때 309명한테 했더니 이 독성 때문에 이 항암을 제때 못하고 스케줄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치료 강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항암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특히 7일 이상 스케줄을 일주일 연기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게 28%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항암을 할 때 7일 이상 28% 정도 발생해요. 근데 인삼양탕은 그러면 이런 항암을 치료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가? 7일 이상 치료 지연은 얘는 3명이 나왔는데 15% 정도 나왔어요. 28%보다는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상대 용량 강도, 이건 뭐냐? 항암을 안 줄이고 쓸 수 있는 강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설사 줄였더라도 15% 정도 줄인 것들을 투여한 비율은 최소 15%만 줄였을 때 100%를 끝까지 쓸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15%만 줄여도. 이게 100%를 유지할 수 있게끔 더 줄이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28% 정도, 7일 이상 스케줄 제한하는 게 28%인데 얘는 인산유탄을 같이 쓰면 15% 정도만 그런 일이 발생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20명의 사례인데 87번의 항암을 이분들한테 했는데 그 중에 지연이 필요했던 거는 그 87차례 중에 3번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 3%예요, 3%. 그래서 어떤 얘기냐, 이 얘기냐면, 이 15%를 설사 줄였다 하더라도 이건 100%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5%만 줄여도 100% 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파크리탁스는 15% 이렇게 100% 하지 못하고 60% 정도, 68% 정도 카보플라틴. 대부분 이걸 하려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항암을 고농도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최소한 얘는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인삼연탕을 이런 항암을 같이 하실 때 특히 이게 많이 독성이 센 항암인데 얘는 치료 지연을 줄이고 강도도 상당히 높일 수 있게끔 항암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론은 뭐냐면 이 항암을 할 때 이 파크리탁스와 카보플라틴이라는 여성암의 가장 기초적인 항암을 할 때 요게 시스플라틴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골수억제 발병 빈도가 같이 이 한약을 쓰면 경감된더라. 골수억제가 경감되고 항암 중에 약물을 고농도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고 또 이게 삶의 질도 상당히 유효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써라가 지금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엔 부인과 지침서에 인산연탄. 이건 또 다른 대학에서 연구해요. 역시 이 난소암에 지금 저희 병원 시스플라틴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특히 난소암에도 되게 이게 폐암에도 되게 핵심 약이지만 난소암에도 이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 약이 되게 핵심 약이에요. 키드럭이라 그래요. 핵심 약. 근데 문제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골수 억제가 너무 심해요. 혈구 감소도 심해요. 시스플라틴만 쓰는 분들 저희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근데 인삼연탕은 특히 혈소판 감소에 회복 촉진 작용이 있고 이 양방에는 혈소판에 대해서 효과적인 약제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혈소판 감소는. 수혈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사례에는 이 항암 중에 혈소판 감소를 해결을 못해서 항암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중지를 시켰어요. 대학병원에서. 왜? 출혈 때문에. 출혈돼요. 출혈돼 잘못하면 뇌출혈 오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을 같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지금 항암을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혈소판이 33,000이에요. 15만 이상의 정상인데 항암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골수를 어떻게 하든지 저희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약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였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항암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 한약이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야, 그걸 이제 외웠네. 여러분 솔직히 십전대구탕보다 밖에 모르잖아. 그죠? 인삼양탕은요. 오, 보주이탕. 야, 대단하세요. 저희 병원 하는 분은 고주이탕도 하시고 본인이 드리니까 또 아시죠? 예, 여러분 아시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비화음도 아셔요. 그죠? 좀 항암 중에 울렁울렁거리고 식욕부진에 쓰는 대표적인 약이 비화음이에요. 오늘 제가 처방한 약이에요. 시스플라틴 쓰면 식욕이 확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식욕 올려주는 약이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비화암이에요.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사실 비화암이라는 약은요. 소아과 보약이에요. 소아과. 아이들이 밥 안 먹을 때 먹는 약이에요. 그 약이.
그만큼 안정적인 약이에요. 한의사들이 아이 밥 안 먹잖아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비염이라는 약을 써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식욕이 너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비염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인삼양탕도 대표적 식욕 촉진제인데 인삼양탕은 소화력이 좋은데 식욕이 없는 분들이에요. 비염은 소화불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식욕이 없을 때 달라요. 좀. 그만큼. 자, 인삼양탕 정리해 드릴게요. 항암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수 손상, 즉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이 심하면은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삶의 질 저하가 되면 아예 시도도 못한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저희가 외래에 그런 환자가 오셨다. 너무 안타까웠다. 그죠? 그 중에 혈소판 감소는 양방에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수혈밖에 방법이 없는데 수혈하려면 3만 원, 3만, 막 3, 4만 원 떨어져야 돼. 이미 항암 못 해요. 그리고 수혈해도 또 떨어져요. 그래서 수혈만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량합니다. 일부러 항암을 휴약하고 유일한 방법은 수혈이에요.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장애 예방약은 양방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왜 한약을 많이 쓰냐? 양방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게 이거를 한약이 메꿔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인삼양탕은 암 완화 치료, 보조 치료에 범용되는 보약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보약을 쓰면 암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면역을 높여서 암을 억제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면역을 높여서. 이거 대한민국이 대단히 잘못된 가이드를 자꾸 하고 계세요. 누군가. 아닙니다. 암 환자한테 가장 핵심적인 약은 보약이에요. 보약. 명심하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보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본의 암치료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양방에 없기 때문에 보약이. 보약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임상양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혈액 독성, 특히 혈소판 감소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약이 인삼양탕. 인삼양탕 항암 중에 병용을 하면 같이 쓰면 항암제 상대 용량 강도를 높여서 치료를 높여요. 확률 게임을 더 높이는 거죠. 항암을 줄여서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당연히. 그죠? 원 용량대로 쓸 수 있으면 의사님들이 아마 대단히 기뻐하실 거예요. 원장님, 항암 안 줄이고 계속 써요. 지난번에는 줄였는데 이번에는 안 줄이고 써도 된대요. 라는 말 심심치 않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환우분들이. 인삼양탕은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까지도 발생을 줄여주고 아주 높은 등급을 안 오게 하는 약이에요. 고생하지 않게. 항암 끝나고도 고생해요. 60% 이상이. 60% 정도가. 야, 이게. 저희 병원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두 분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네. 인삼양탕 주구장창 지금 쓰고 계시죠? 왜 쓰는지 오늘 한번 쭉 정리해 드렸어요. 그죠? 인삼양탕은 특히 부인과암에 좋다. 그죠? 재발도 많이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아까 그랬죠? PET-CT로 평가한 진행성 부인과암의 완전간의 도입률을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면역을 향상시키는 약이 T세포, NK세포 이런 면역세포를 부활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암 백신에 인삼양탕 같이 썼더니 암 백신 효능이 높아지더라. 이런 최근 연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항암 중에 부작용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오늘 제가 외래에서 봐서 급히 만들어서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준비한 이 강연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삼양탕이 항암주에 도움된다는 것을 많은 암암원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아셨으는 마음에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